자, 1번 간단히 해보면 2a 빼기 3b 빼기 a이고 a 빼기 3b라서 계산해주면 이거에 빼기 3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xy 빼기 6y 제곱이니까 빼기 7y 제곱. 정답이 3번이겠죠? 그럼 2번 뭐 시킨 대로 계산을 해보면 되고, 해보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때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제 전개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첫 번째 있는 너에서 x제곱은 어떻게 만드냐면 x제곱과 4가 만나든지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가 만나든지 4랑 x제곱 만나든지 해서 첫 번째에서는 이제 12x제곱이 나오겠죠. 두 번째 여기서는 여기다 바로 해보면 x제곱 나오면 1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x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애가 없죠. 4 나오면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x제곱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이랑 1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x제곱 나오죠. 따라서 이걸 다 더한 게 x제곱의 개수고 다 더하면 7x제곱이니까 정답이 7이죠.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항등식이고, 여기서 그냥 개수비교법 봅시다. 다 전개해버리면 이렇게고 cx제곱 빼기 2cx 빼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고 c 빼기 1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c 더하기 2 x 빼기 1이 되죠. 그럼 따라서 요게 2고요. 그럼 c가 3 나오고 c가 3이니까 지금 이게 마이너스 4고 그게 곧 a겠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a랑 b랑 c 곱해달라고 했고 곱하시면 12 나오겠죠. 정답 12겠죠. 4번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너로 나눈 나머지만 언급했고 몫은 몰라요. 적당히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걸 너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는데 일단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고 너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이런 거라서 우리 3차식도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한번 몇 가지를 대입해보면 예를 들어 1을 넣으면 이렇게 다시 0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x 빼기 하나 있을 거고 조리제법 써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마저 한번 인수분해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에 x제곱 빼기 x. 우리가 구하는 fx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x 대신에 x제곱 넣은 거고, 그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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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다 x 대신에 x제곱을 넣겠죠. 그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도 뭔가 넣었을 거고 4제곱 빼기 x제곱이 되죠. 넣으니까 얘가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고 얘를 묶으면 되죠. 그럼 x제곱 전개해 다시 써보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로 묶어주면 일단 이게 들어오고 4차니까 4차로 묶이겠죠. 이때 몫이 1로 묶일 거고 나머지를 바깥에 적어주면 되죠. 실제로 이걸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 나머지를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들어가야 이렇게 계산되면서 얘가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이게 나머지예요. 그럼 이게 지금 rx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r0라서 상수항이고 따라서 정답이 4번이겠죠. 자, 5번 조리제법 써봅시다. 너로 나누었을 때 그럼 지금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대로 내려오고 올라갈 때 곱해서 올라가고 둘이 더할 건데 4 됐으니까 a가 5고요. 곱해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2고 더해서 마이너스 쭉 됐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3이고 더해서 5라서 2겠죠. 맞는 거 찾아봅시다. a는 5 맞고요. b도 2 맞고요. c도 마이너스 2분의 1 맞고요. d는 마이너스 1이니까 틀렸고요. e는 마이너스 2니까 맞고요. f는 3이라 틀렸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이 맞고 정답이 1번이겠죠.
난 모양이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직육면치고요. 모서리 합이랑 건널비.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두면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모서리 합이니까 모서리가 4개씩이라서 4개씩 합이 40이고 건널비는 AB, BC, C의 2배. 가연지 54겠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고 이 상태. 이때 대각선 길이 DF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이거고 따라서 이걸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빼기 2배의 AB, BC, CA를 한 애고 계산해보면 100 빼기 54라서 46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쉬운 너는 너고 너라서 너고 답이 루트 46이겠죠. 문제를 읽어보니 지금 여기 길이 필요하고 여기 길이 필요하죠. 여기를 편의상 2x, 편의상 2y라고 둡시다. 일단 이렇게 생긴 여기가 S1이고 너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이 넓이가 S2인데 먼저 원이니까 원 위에 점을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무슨 삼각형 나오냐면 직각삼각형 나오겠죠.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동그라미 x라고 하면 동그라미 x고 따라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았죠. 그럼 여기를 L이라고 하면 2x 대 L은 그러니까 너 대 너는 동그라미의 수직 가는 거니까 동그라미의 수직인 너 대 너랑 같겠죠. 그러니까 L 대 2y랑 같죠. 따라서 L제곱이 4xy고 이건 이제 소공식이라고 외우는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 항상 너 곱하기 너가 너 제곱인 건 항상 외워두시는 게 당연히 맞아요. 외워두셔야 돼요. 화람을 외워야 돼. 그 상태에서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뭐냐면 전체 이 반원 넓이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 빼면 되죠. 그러면 S1을 구해보면 일단 요 길이가 x 더하기 2x 더하기 2y니까 얘 반지름 길이는 x 더하기 y고요. 그럼 파이 r제곱의 반 이거 이제 큰 반원에서 빼겠죠. 뭘 빼냐면 요 넓이 빼면 반지름이 x이기 때문에 x제곱 파이의 반 빼기 2분의 y제곱 파이 이걸 뺀 게 S1이고 그럼 빼보면 제곱들이 죽으니까 2분의 네가 남고 이게 S1이에요. xy 파이. 그럼 S2는 뭐냐면 이걸 지름으로 하는 애라서 파이 r의 제곱인데 그거의 반이죠. 그럼 8분의 L제곱의 파인데 L제곱을 4xy를 구해놨죠. 따라서 이게 2분의 xy의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S1 빼기 S2가 2분의 1의 xy 파이가 되죠. 이때 AQ 빼기 QB가 4 루트 3이라는 건 2x 빼기 2y가 4 루트 3이라는 거죠. 좀 지워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 조건 때문에 x 빼기 y가 2 루트 3 xy가 여기 2분의 파이니까 xy가 1이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b 길이고 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너를 구하기 위해 곱셈 공식 활용할 거고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4xy라고 쓰겠죠. 그러면 4니까 12 더하기 4하고 16 따라서 x 더하기 y가 4고요. 그럼 이렇게 된 놈은 8이라서 정답이 8이겠죠. 8번 계산 간단히 해주면 되겠죠. 일단 얘 먼저 계산해 보면 실수는 이렇게랑 이렇게가 실수죠. 그럼 8 마이너스 i랑 i 곱하면 플러스 1 빼기 4i 더하기 2i 더하기 이제 실수화 해주면 너의 켤레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1 빼기 3i 켤레인 1 더하기 3i를 곱하겠죠. 그럼 10분의 실수부 제곱 더하기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네가 될 거고 이렇게 쓰겠죠. 난리고요. 계산 마저 해보면 9 빼기 2i 플러스 i 빼기 3 그래서 6 빼기 i가 되고 더하면 5겠죠. 자, 이걸 만족시킨 z를 찾읍시다.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고 대입해보면 1 더하기 i a 더하기 bi 빼기 3에 a 빼기 bi는 마이너스 4에 더하기 9i고 이걸 정리하면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실수부 먼저 해보면 이렇게나 이렇게고
a 빼기 b 더하기 a 더하기 bi.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3bi. 정리해보면 실수부끼리 정리해보면 이렇게고 마이너스 2a 빼기 b 더하기 a 더하기 4bi가 마이너스 4 더하기 9i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너니까 2a 더하기 b가 4고요. a 더하기 4b가 9겠죠. 얘를 2배 해주면 2a 더하기 8b가 18이고 빼주면 마이너스 7b가 마이너스 14. 따라서 b는 2고 a는 1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z가 1 더하기 2i예요. 지금 얘가 한 근. 근데 이때 p랑 q가 실수기 때문에 저 z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냐면 너도 자동으로 근이죠. 이게 곧 오메가겠죠. 우리가 구하는 z제곱 빼기 이거 진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여기 지워놓고 계산을 해보면 z제곱 빼기 z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1 더하기 2i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2i 1 빼기 2i 더하기 1 빼기 2i의 제곱. 그럼 얘랑 얘를 계산하면 지금 실수부 1 빼기 4가 2개 남겠죠. 왜냐면 너 곱하기 너의 2배가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니까 사라질 거고 1 빼기 4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2배 남고요. 빼기 켤레끼리 곱이니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마3이고 마이너스 6 빼기 5라서 빼기 11 나오겠죠. 정답 1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 기억.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도록 하니까 저 기억의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쓰면 4 빼기 K가 0보다 작겠죠. 따라서 4보다 K가 이렇게 되고 4보다 큰 정수 중에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 5겠죠. 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다르대요. 부호가 다르니까 뭐만 보면 되냐면 두근의 곱만 보면 되죠. 합은 뭔지 모르니까 부호를 모르니까 곱이 음수여야 되고 그럼 2K가 3보다 작을 거고 K는 2분의 3보다 작겠죠. 그럼 2분의 3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는 누구냐면 1이고 따라서 m이 1이죠. 디귿. 자, 실수 K값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이 빵 되는데 걔가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K 빼기 A의 제곱 빼기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A 제곱이 0 돼야 되고 전개해보면 K 제곱 빼기 2AK 더하기 A 제곱 빼기 K 제곱 빼기 2K 빼기 A 제곱이 0 돼야 되죠. K 제곱 날아가고 A 제곱 날아가고 남는 게 K를 묶어보면 마이너스 2 빼기 2A는 0 돼야 되고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이게 0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요 세 개를 지금 더해달라고 했고 더해주시면 5 나오겠죠. 정답이 5겠네요. 자, 11번 같은 건 이제 B를 잘못 봤다는 건 A랑 C는 잘 본 거고 A랑 C를 잘 봤다는 건 두근의 곱은 잘 본 거죠.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이게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C를 잘못 봤다는 건 A랑 B는 잘 본 거고 그렇다면 두근의 합은 잘 본 거죠. 두근 합 3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C랑 B를 A로 바꿔 쓸 수 있고 저 2차 방정식에 있는 B 대신에 이렇게 C 대신 이렇게 써서 A로 날려버리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너의 근이 알파 베타고 현재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그때 너랑 너를 두 근으로 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들을 구해주면 되고 그럼 첫 번째 근을 구해보면 이거랑 이렇게 계산했는데 알파 베타로 묶으면 이렇게 그럼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이때 알파랑 베타 더한 게 3이고 알파 베타 곱한 게 마이너스 2니까 첫 번째 근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겠죠. 날리고 날려주면 마이너스 6이고 첫 번째 근이 마이너스 6이에요. 이제 요게 마이너스 6. 두 번째 근도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제 알파 뭐라고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제곱 이상 어떤 모양이 나오면 대입해서 모양을 만들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보면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2가 0인데 마침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다 알파 곱한 거죠. 알파를 곱하셔도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고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 제곱 빼기 2알파가 0 되죠. 따라서 너는 2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2알파죠. 그럼 2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가 되고
다시 적으면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그럼 6 빼기 2라서 4. 따라서 두근이 마이너스 6이랑 4를 근으로 하면서 최고층의 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두근의 합이 현재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두근 합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니까 이렇게 생겼죠. 따라서 정답 4번이겠죠. 중근을 갖도록 하는데 정수래요. 정수니까 뭔가 부정방정식을 떠올릴 법도 하고 그리고 A랑 B가 음수니까 뭔가 근을 찾을 때 둘 다 음수인 걸 찾으면 되겠죠. 일단 중근을 가지니까 4분의 D를 썼을 때 A가 0이면 되고 그럼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에 이게 다 상수함이죠. 전개하면서 좀 써보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5AB 플러스 2B 더하기 13 이게 0 돼야 되고 전개해서 다시 적으면 4AB 더하기 4B제곱 빼기 2제곱 더하기 2AB 빼기 B제곱 빼기 5AB 더하기 3A 빼기 3B제곱 빼기 2B 빼기 13 길지만 뭐 이거 풀고 나서 시간 투자해서 문제 맞추면 이득이죠. A 날리고 B제곱도 날라가겠네요. 날려. 그럼 AB 4AB 6AB 너 그냥 AB 그 다음 더하기 3A 빼기 2B 빼기 13은 0 돼요. 그러니까 AB가 정수라고 했고 마치 부정방정식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럼 A로 묶어주면 B 더하기 3이고요. 빼기 2로 묶으면 B 더하기 3으로 묶을 거고 얘가 13이고 빼기 6 써주면 똑같죠. 그럼 B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 A 빼기 2는 7이고 이때 이 계산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써서 쓰시면 돼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너네가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하면 돼. 곱해서 7 나오는데 A, B가 정수래요. 그러니까 너랑 너도 정수죠. 곱해서 7 나오는 건 1, 7, 7을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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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죠. 그럼 그때마다 A랑 B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때 A랑 B가 둘 다 음수여야 돼요. 그럼 얘가 나오려면 A는 9라서 탈락, A가 3이라서 탈락, 너는 A가 마이너스 5라서 괜찮고 너는 A가 1이라서 탈락.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B 요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겠죠. 따라서 A, B를 곱하면 20이고 정답이 20이겠죠. 13번 많이 봤던 형태고 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 달래요. 일단 F에 알파를 넣었으면 뭐라고 많이 강조드리냐면 알파에 관한 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베타를 알파로 바꿔야 돼요. 그럼 베타랑 알파 관계식을 찾으면 되고 그 관계식은 근거와 계수 관계겠죠. 이렇게 두 개. 그럼 베타 대신에 2 빼기 알파라고 쓸 수 있고 네가 2 빼기 알파고 넌 2 빼기 베타겠죠. 그럼 가랑 나는 뭐 한 거냐면 fx는 2 빼기 x라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예요.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 fx 더하기 x 빼기 2는 0의 근도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fx 더하기 x 빼기 2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최고층에서 뭔지 모르고 나랑 널 근으로 가지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인수정리. 기억 반드시 하세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 따라서 여기 자리가 k의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건 k밖에 없고 k를 구하려면 조건을 하나 줄 거고 하나 주었죠.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1 빼기 1 빼기 2가 k에 1 더하기 2 빼기 1이라서 2k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fx를 구했죠. fx 더하기 x 빼기 2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이때 fx를 다시 구해보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죠. 이렇게 된 식의 이제 두근의 차를 물어봤고 두근의 차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화라면 그죠? 강조했어요.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그럼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루트 13이고 정답이 루트 13이죠. 14번 보면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일단 x에 관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쓰고 ay 제곱 더하기 2y 빼기 1이라고 썼을 때 x에 대한 근해 공식을 적으면 2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이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 돼야 돼요. 그러니까 16에 빼기 4a의 y제곱 빼기 8y, 여기 아까 4를 안 곱했죠? 4를 곱하셔야 돼요. 플러스 4겠죠? 빼기 4 곱했으니까 플러스 4.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니까 너의 판별식을 d라고 쓰면 걔가 0이면 되고 4분의 d를 쓰면 16 빼기 4에 16 빼기 4a가 0 되면 되죠. 그럼 4 날리고 4는 16 빼기 4a고 4a는 10이라서 a가 3 나와요. 따라서 정답은 3이죠. 자, 얘의 두근의 곱이래요. 그럼 두근은 뭐냐면 여기 있는 3x 더하기 2가 알파가 되는 거 혹은 베타가 되는 x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렇게랑 이렇게가 두근이죠. 두근의 곱은 진짜 곱하는 거고 9분의 알파 베타 빼기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겠죠. 그러면 9분의 4 빼기 6 더하기 4고요. 9분의 2겠죠. 따라서 정답이 9분의 2겠죠.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직선 여기 위에 있대요. 그리고 얘가 너랑 만나는 서로다른 두 좌표표 대칭축, 일단 두근의 차를 구하는 거고, 잘 모르겠어서 일단 그림 하나 그려놓고 얼추 상상을 해봅시다. 일단 y는 fx가 있고요. 최고층에서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을 그렸어요. 근데 꼭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고 그 꼭지점이 y는 kx로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때 y는 kx 더하기 3이니까 얘에서 위로 3만큼 올라간 이 직선이랑 더하기 3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고요. 그때 이 축의 방정식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이라는 건 여기 지금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이라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차의 함수를 좀 활용할 겁니다. 차의 함수. 무슨 말이냐면 fx는 kx 더하기 3의 근이 알파 베타죠. 그럼 fx 빼기 kx 빼기 3은 0의 근도 알파 베타고, 그럼 다시 말해서 근이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할 수 있고 너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이때 f의 최고층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최고층 개수는 항상 1일 거고 이렇게 식을 내가 세워버릴 수 있죠. 그럼 fx는 뭐냐면 fx는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빼기 k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3은 0 되는데, 지금 너희의 대칭축의 방정식이 이거죠. 그럼 얘의 대칭축은 뭐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k이기 때문에 그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이 되려면 k가 1이면 되네요. 지금 k가 1이에요.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서 k가 1이기 때문에 너는 x고 너는 x 더하기 3인데, 이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중심의 좌표가 a, a고 fx를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라고 세울 수 있죠. 이때 이 fx랑 너를 다시 연립해보면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여기 a 제곱이 아니고 a죠. a 제곱 더하기 a는 x 더하기 3 x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빼기 3은 0.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죠. 그럼 지금 뭘 물어봤냐면 두근의 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 13번에서도 푼 두근의 차 공식을 바로 쓸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더하기 12,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고요. 계산해보면 루트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 빼기 4a 제곱 빼기 4a 더하기 10이라서 2차 죽고 1차 죽고 남는 게 루트 13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루트 13이에요. 루트 13. 17번. 이제 이차함수의 어떤 위치에 관한 문제고, 이 범위일 때 너의 최대치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너의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언제나 대칭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의 x 빼기 k의 제곱에 플러스 k제곱 빼기 3k가 될 거고, 이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가지지만 정의역,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제한이 될 때는 어디서 최대를 가지는지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 첫 번째로 이런 그림에서 k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2랑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럴 땐 언제냐면 2보다 k가 클 때일 거고, 이때 등호를 살짝 넣어볼게요. 등호를 넣어도 언제 최대를 가지냐면 이때 최대를 가지고, 만약 k가 2가 되면 여기서 최대를 가지는 거니까 여전히 2에서 최대를 가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은 뭐냐면 f이고 그게 4가 되면 돼요. 그런 와중에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따라서 f2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고 k 빼기 4가 되는데 그게 4가 되면 되고, 따라서 k는 8이 가능하죠. 근데 이 8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괜찮고. 그럼 두 번째 범위,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껴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랑 2 중에 누가 더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값은 여기 있는 값이고, 따라서 이때는 정리를 천천히 해보면 마이너스 2랑 k가 2 사이에 있을 때는 최대값이 언제냐면 fk가 최대값이죠. 그게 4가 되면 돼요. 아까 fk를 구해놓고 이게 지금 fk 값이겠죠. 그럼 k제곱 빼기 3k가 4가 되면 돼요. 그럼 k제곱 빼기 3k, 네가 0이고 k 빼기 4, k 더하기 1은 0. 따라서 4거나 마이너스 1이고, 이때 4는 이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탈락이고 마이너스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가져가도 되죠. 세 번째, 그림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엔 바깥쪽으로 마이너스 2랑 2가 있는 경우, 그럼 이땐 최대값이 여기고 마찬가지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데 등호를 넣어도 성립하겠죠.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언제냐면 f의 마이너스 2 값이고 그게 4가 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k. 그럼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4가 4고요. 7k는 마이너스 8. 따라서 k가 마이너스 7분의 8이고, 마이너스 7분의 8은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탈락. 따라서 너가 k가 가능한 k 값이고 둘이 더하면 7이고 정답이 7이겠죠. 1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고 다음과 같고 다음과 같대요. 구하는 형태가 딱 보니까 f3의 세제곱 더하기 g3의 세제곱이고 곱셈 공식을 누가 봐도 쓰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에서는 f3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이 10이라고 준 거고, 그럼 가에는 당연히 우리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3 한번 넣을 수 있죠. 우리가 구하는 건 f3 g3이니까 3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고, f3 빼기 g3을 얻게 되죠. 그냥 두 수의 제곱이 합이랑 뺀 걸 줬는데 세제곱 합을 구하라는 거고, 그냥 곱셈 공식인데 모양만 좀 바뀐 거죠. 그럼 너랑 너로 일단 f3 g3 구할 수 있죠. 곱한 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f3 빼기 g3의 제곱은 f3 제곱 g3 제곱 빼기 2배의 f3 g3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16은 너는 12고 빼기 2배의 f3 g3. 따라서 f3 g3이 마이너스 3이죠. f3 g3이 마이너스 3.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라서 이걸 구하려면 f3 더하기 g3만 알면 되죠. 왜냐면 f3 g3 곱한 걸 아니까. f3 더하기 g3의 제곱을 구할 수 있고, 왜냐면 너랑 널 아니까 f3 빼기 g3의 제곱 플러스 4f3 g3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네가 16 빼기 12라서 4 나오고, 이때 f3 더하기 g3이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데 친절하게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네가 2. 그럼 우리가 구하는 f3의 세제곱 더하기 g3의 f3의 세제곱 더하기 g3의 세제곱은 f3 더하기 g3의 세제곱 빼기 3 f3 g3 f3 더하기 g3이 되죠. 그럼 계산 마무리해보면 8 빼기 3 곱하기 빼기 3 곱하기 2가 되죠. 따라서 8 더하기 18이고 정답이 26이겠죠. 19번,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이상 가진대요. 그럼 얘를 범위를 나눠서 풀지 말고 그래프로 항상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프. 당연히 출제자도 그래프를 의식하고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이랑 1을 지나고 마이너스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겠죠.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들어 올렸으니 1로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럼 그때 y는 x 더하기 k라는 건 누구냐면 얘를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랑 이런 그래프. 기울기가 1로 유지되면서 y절편이 바뀌는 애고, 기울기 1이 마침 어디냐면 너랑 너를 지나는 이게 기울기 1자리죠. 이게 기울기 1. 그럼 이땐 k가 언제냐면 1일 때고요. k가 1일 때. 만약 k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몇 점 만나냐면 빨간색 그래프랑 2점 만나죠. 2점, 1점 안 만나요. 그럼 지금 1점, 2점, 셋 여기 괜찮죠? 우리가 찾는 거 셋 이렇게 하면 몇 점이냐면 하나, 둘, 셋,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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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여기만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여기만. 그럼 이 초록색까지 1부터 초록색까지가 가능하고요. 초록색은 누구냐면 이 뒤집은 애랑 접하는 기울기 1인 직선이죠. 그럼 뒤집은 애는 누구냐면 y는 x제곱 빼기 1을 뒤집은 거니까 이 식이고 걔랑 y는 x 더하기 k가 접하시면 되겠네요. 접할 거니까 연립한 애가 중근가지면 되고요. 넘기면 이렇게 얘가 중근가지면 되죠. 그럼 중근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고 이렇게 전개될 거라서 k 빼기 1이 4분의 1이고 따라서 k가 4분의 5겠죠. 이때 초록색일 때가 k가 4분의 5일 때예요. 따라서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고 k가 4분의 5보다 작을 텐데 이때 등호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죠. 등호 3개라서 괜찮아요. 여기 등호 3개라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둘 다 등호를 넣으실 거고 요게 답이죠. 20번. 얘도 좀 쉽죠. 그러니까 많이 등장하는 문제고 얘를 x라고 취한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더하기 1의 루트고요. 그럼 공통 부분 만들어서 치환하는 문제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이때 너를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 되고 이건 t 플러스 1의 제곱인데 그거의 루트이기 때문에 저게 t 플러스 1의 절대값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t 플러스 1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절대값이 지금 얘라고요. 그럼 여기다 x에 다 16을 되돌려주면 되고 16 넣으면 당연히 양수 나오니까 그냥 얘를 여기다가 16 넣은 걸로 계산하셔도 되겠죠. 그럼 16을 제곱하면 256이고요. 거기다 3을 곱했으니 48이고 더하기 1이죠. 계산해주면 256 더하기 48은 이거고 1 더하시면 305라서 정답이 305겠죠. 그 다음 21번이 이제 근의 분리 문제죠. 근의 분리는 이제 한판 축을 보시면 돼요. 한판 축.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차 방정식 다시 이차함수 모양을 그려놓고 x는 2에 대해서 지금 한 근을 m이라고 할 때 걔가 3과 4를 만족해 3과 4 사이에 있으려면 당연히 2보다 큰 쪽에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돼요. 여기 있는 게 m.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y는 fx라고 쓰고 걔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이차 함수를 3을 대입한 게 음수고 4를 대입한 게 양수면 되죠. 그러면 가운데 근이 하나 생기겠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 근이 생기니까. 다시 F3이 음수고 F4가 양수면 X축에 대해서 3은 아래쪽에 있었고 4는 위쪽에 있으면 당연히 한번 지나가죠. 근이 생길 거고 그게 M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 M이 3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3 돼도 되죠. 그래서 F3은 0이 돼도 되고 F4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F3이라는 건 9 빼기 12 더하기 K 플러스 1이 0 이상인 거고 0 이하인 거고 그럼 K를 계산해보면 2 이하가 되죠. 그 다음 F4는 16 빼기 16 더하기 K 더하기 1이 0보다 큰 거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K가 크고 2 이하가 되는 게 이게 정답이겠죠.